자, 5, 6월 강의 안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5, 6월 강의는 하반기 문제풀이로 넘어가는 브릿지, 가교의 역할을 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특히 처음 준비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좀 의미가 큰 강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2, 3, 4가 이론이죠. 이론 기본 심화해서 서서히 이제 좀 활용하는 쪽으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7, 8월부터는 본격적인 문제풀이거든요. 영역별로 실전 문제, 느낌의 문제들을 주구장창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5,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 시험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 형태에서 이런저런 식으로 준비를 해왔구나. 문제가 출제되었구나. 라는 큰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수업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이고. 자, 그래서 5, 6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출인데 기출 사례를 연습한다라고 해서 문제집이 따로 있습니다. 문제집이 따로 있고 교재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가 동일한 교재로 수업을 했다면 5, 6월부터는 문제집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통 제가 기특한 문제집이라고 해서 기출 문제 중심으로 영역별로 나누어져 있는 문제를 함께 푸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가장 많은 수의 문제를 보시게 돼요. 1년 강의 중에서. 왜냐하면 객관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문항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는 문제 자체는 가장 중요한 우리 논술 기출을 봐요. 근데 논술 기출을 두 가지 형태로 봅니다. 그래서 논술 기출은 우리 시험 형태 보시면 한 시험 안에 여러 영역들, 4개 정도 영역들이 함께 들어가 있죠. 그걸 한 세트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영역별로 쪼개서 각 영역마다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뭐 교육 과정에서는 기출을 쭉 모아서 논술로 된 기출들이 어떻게 있는지 교육 과정에서 모아서 보고, 교수 이론 공학에서 모아서 보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서 보게 되는데, 저희는 먼저 쪼개져 있는 문제 형태로 내용 영역을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전체 한 세트로 같이 보는 형태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술 기출을 크게 봐요. 그리고 객관식 기출을 보는데 중등 기출, 그러니까 우리가 논술 시험으로 바뀌기 전에는 1차에서 객관식을 봤었죠. 객관식 시험이었었기 때문에 중등 기출과 초등 기출을 같이 봅니다. 근데 비율 자체는 중등이 높아요. 그리고 초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초등 문제를 굳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굳이스러운 부분에서 꽤 논술 기출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그 보는 방향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객관식 기출 같은 경우에는 중등, 유초등이 크게 다르진 않아서 의미 있는 부분들 나누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서술형 기출 문제를 보는데 우리가 논술 시험에서 중등 임용 시험이 논술 시험으로 있지만 그것 외에 서술형 시험이 5급 2차 행정고시, 우리가 보통 행정고시라고 하는 5급 공무원 선발하는 시험에서 교육직렬이 있거든요. 거기가 2차 시험이 교육학 서술형 시험이 나와요. 그리고 그 시험이 6월 말에 보통 있습니다. 6월 말에 있어서 그 기출 문제가 7월 초에 공개가 돼요. 그래서 5, 6월 달 강의 중에서 보게 되는 기출 문제는 작년도 5급 2차 시험 문제까지를 보시게 돼요. 그러면 올해 보는 시험은 7, 8월 달에 봐요. 7, 8월 달에 추가적으로 문제풀이 하면서 올해 나온 5급 2차 문제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5급 2차 문제를 봐야 되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객관식 때부터 서로 많이 상관이 있었거든요. 상관이 있어서 거기서 강조를 하기 시작하면 객관식 문제도 좀 들어오고 우리 논술 시험에서 좀 관심 있게 출제됐던 부분들이 5급 시험에 반영되기도 해. 서로 이렇게 다른 레퍼런스가 없으니까. 서술형 시험 자체가 워낙 드물어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중심으로 기출 문제를 봅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그 영역별로 쪼개져 있는데 객관식 기출, 논술 기출, 5급 2차 이런 식으로 해서 객관식으로 빠르게 정리 한번 하고 그다음에 논술, 서술형 시험에서 최근의 경향성이나 접근하는 방식들을 확인을 해요. 그래서 보다 보면 굉장히 정리가 돼요. 우리가 지금 이론에서 쭉 봐왔던 내용들이 왜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고 저런 부분들을 외우라고 했었는지를 문제를 풀다 보면 머릿속이 좀 정리가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많이 나오는 질문이 나는 아직 문제 풀이를 할 단계가 아니다. 이론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해서 문제를 풀 수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출은 풀면서 정리되는 부분들이 되게 커요. 되게 커서 뭔가 준비가 돼야 기출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출을 확인하면서 정리가 되고 키워드가 약간 채로 걸러지는 느낌. 모든 게 막연하게 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좀 정련되는 기분들을 많이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5,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좀 이슈가 쌤들이 공부가 좀 하기 싫어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1, 2, 3, 4 열심히 하시다가 보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잠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전체적으로 좀 약간 느슨해지기 좋은 시점이거든요. 근데 기출문제를 보는 강의인 만큼 저는 다른 것보다는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아직 기출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기출을 혼자 보는 게 생각보다 방향성이 없어요. 방향성이 없어서 어디를 어디까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까지 봐야 하는지를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안 봐도 되는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보시는 경우들이 꽤 생겨요. 그리고 오히려 불안감이 올라가요. 또 못하겠는데? 나 이런 열심히 했는데 기출 보니까 못 찾겠는데? 라는 불안감 때문에 약간 헤매는 경우들이 있어서 처음 준비하시는 쌤들 같은 경우에는 기출을 같이 정리하는 게 안정감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연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계속 풀어요. 기출문제 쭉 푸는 강의가 됩니다. 그래서 본 교재는 문제집이 있습니다. 두꺼운 한 권짜리 문제집이 있고 필요에 따라서 저희 요약노트 이썸 나와 있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보조적으로 같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보조 자료라서 나는 뭐 굳이 이거 안 보고 기본서 보는 게 더 편해. 그럼 같이 보셔도 되고 내가 정리된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 볼 거야. 그럼 그거 같이 보시면서 진행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it키 키워드 인출 자료는 또 나갑니다. 3, 4월 기준이 아니라 5, 6월 기준으로 나갑니다. 그럼 좀 더 비어 있겠죠? 그 다음에 7, 8월 달에 또 나갈 거예요. 더 비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요때도 마찬가지로 구조화 자료는 늘 나가요. 그죠? 나가고, 그 다음에 형성평가는 똑같습니다. 문제풀이를 해도 형성평가는 한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4번 봅니다. 모의고사 4번 봐서 표정이 안 좋으신데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거의 한 달에 한 번 조금 넘어서 보잖아요. 지금 봐서 그 한 번 한 번 보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데 5월 달부터는 첫 주부터 바로 보거든요. 첫 주에 바로 보고 2주 있으면 또 봐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자 모의고사 봐야지. 그 다음 주에 지난주에 모의고사 봤지. 다음 주에 또 본다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한 주 쉬고 모의고사 보고 한 주 쉬고 모의고사. 그래서 그 5, 6월 강의가 끝날 시점이 되면 약간 덤덤해져요. 홍수법. 그렇게 해서 쌤들 좀 편하게 이제 7월 달 되면 지긋지긋한 걸, 그래서 9월 달 되면 약간 눈 감고도 서론 쓰시는 단계에 약간 과정이 있습니다. 감고는 쓸 수 없어요. 그렇긴 한데 점점 편해지시게 되는데 2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보면서 감을 쭉쭉 끌어올리게 돼서 재밌어요. 재밌겠죠. 그래서 모의고사 4번 보고 첨삭은 2번 있습니다. 두 번 실행을 하게 되고 2번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직강 나오시는 분들은 스터디 진행하는 거 동일하니까 그거 필요하신 부분들 신청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정 자체는 크게 이슈는 없죠. 첫 번째 시간에 진단평가 있습니다. 첫날. 그래서 우리 첫 주는 월요일날 진단평가, 그 다음에 화요일날 모의고사 해가지고 아주 가슴 두근두근 막 터질 것 같은. 그래서 첫날 진단평가를 보고 나면 그 다음 화요일날 모의고사 보실 때 좀 덤덤해지죠. 그래서 뭐 괜찮아 뭐 이렇게 그건 그래서 뭐 그런가 해서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전체 구성은 되어 있어요. 크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으실 거고, 5, 6월 강의를 듣고 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험의 경향성과 방향성과 최근의 접근 방법이 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론을 어떤 부분들을 신경 써서 봐야 하는지, 그다음에 실제로 어떤 부분들을 외우게 되는지 등을 많은 문제를 풀다 보면 약간 문제 키워드가 눈에 발려요. 소위 그 눈에 바르듯이 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5, 6월 달에 약간 느끼실 거예요. 특별히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같이 문제를 풀다 보면 약간 달라지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은 도약을 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 실제로 어떻게 보시게 되는 그 문제 자체는 이런 식으로 요게 지금 22학년도 기출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게 교육과정 영역분만 따로 쪼개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과정 영역의 제시문, 그리고 해당하는 부분의 배점, 이런 식으로 해서 영역별로 쪼개서 문제를 쭉 연습을 하고 마지막에는 다 뭉쳐서 또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풀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료 같은 경우에도 풀이 자료들 디테일하게 확인하시게 될 거고, 잘 안 보이시지만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도 교육 과정, 우리 지금 형성평가 보면서 비슷비슷한 객관식들 보면서 정리가 좀 됐잖아요. 근데 그걸 몰아서 볼 거예요. 몰아서 봐서 특히 주요 영역들은 정말 의미 있게 조금 여기가 이런 맥락에서 중요하구나, 이런 키워드를 이렇게 강조하는구나, 이런 맥락에서 이걸 물어보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스킬백 모형 같은 경우에도 단계별로 해야 되는 활동들 연계한 문제들, 그래서 문제에서 좋아하는 키워드, 출제하시는 분들의 접근 방향들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거는
그 수업 설계 3대 변인 가지고 확인하는 부분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5급 2차 시험이거든요. 5급 2차 시험인데 대시와 라이언의 그 자기결정성 이론으로 동기 사례 분석하는 문제. 우리 이전에도 슬쩍 사례 보신 적이 있는데 실제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보시면 드웨의 지능, 안무기론 알고 계시죠? 증가적 관점인지 정체적 관점인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동기를 잘 형성할 수 있을지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5급 2차는 시험 문제 난이도가 정말 너를 뛰어요. 너를 띄어서 아주 심플하게 출제될 때는 이론 인출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채점하는 인원 자체가, 그러니까 시험 보시는 분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되게 어렵게 출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문제 최근에 나오는 경향 보면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런 방향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근 시류에 맞게끔, 트렌드에 맞게끔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보시게 돼요. 답안도 다 드려요. 답안도 다 드리니까 그거 보다 보면 외워야 되는 부분들 좀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제가 그 수업 시작하면 5, 6월 개강을 하면 공부 방법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보통 문제 풀이하면 쌤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그거예요. 현장에서 푸느냐, 집에서 풀어오느냐.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7, 8월은 현장에서 풀어요. 최대한 집에서 뭘 안 해오게 하려고. 집에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풀어요. 같이 푸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5, 6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예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예습을 한다라는 게 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못 풀기 때문에. 풀 수가 없기 때문에 풀어오세요라고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논술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리 답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오시면 돼요. 그래서 개요 수준에서 키워드 한번 인출해보고 안 되면 답을 찾을 필요 없어요. 안 되면 말면 돼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오는 수준으로 미리 봐오시면 되고 나머지 객관식이나 5급 2차 같은 경우에는 읽으시면 돼요. 진짜. 미리 이런 문제가 있구만 하고 훅 넘기면서 봐오시고 복습 중심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이긴 한데 내가 푸는 문제는 논술 중심으로 미리 연습을 해오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문제 경향성을 함께 확인하고 강조점 체크하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리 예습을 하시더라도 예습 시간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2시간은 절대 넘기진 않아요. 2시간을 넘기진 않고 뭐 2시간?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안에 정리를 하실 수 있는 정도 분량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재미있게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 공부 열심히 하시다가 본격적인 문제풀이를 따라락 들어가는 시점이라서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재밌습니다. 7, 8월 강의보다 쉽기 때문에 진행 방식 자체가 편하기 때문에 조금은 머리가 좀 유연해지기도 하고 편안하게 연습하는 느낌이 들어서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 5, 6월 강의 성격 말씀드렸어요.